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뚜렷하게 방향성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의 약간 움찔하는 움직임 체크가 되는데요. 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기도 했고, 뚜렷하게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만한 재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어제 시장은 지금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다우는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4% 상승, S&P 500은 0.2%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좀 선전을 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8% 상승, 그 다음에 자일링스가 4.5%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고요. AMD는 5.3% 상승, 엔비디아도 3% 상승,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8% 상승했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2.5% 상승,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3% 상승, 알코아가 3%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0.3% 상승했는데요. 지금 어제 UBS 증권에서는 지금 현재 고가 제품 수요가 매우 강력하고 이제 현재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면서 제품 대기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게는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7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0.6%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10억 5천만 달러어치 주식을 또 추가 매도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15.5% 하락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공급망 차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 둔화 등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9만 9천 건수였습니다.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26만 명인데 크게 하회했습니다. 10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이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9월 달에는 전달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4.4%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지금 컨센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테이퍼링 서둘러야 하고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은 현재 인플레가 이제 이렇게 상당 기간 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지금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향후에 지금 더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제 지표에 따라 더 빠른 테이퍼링을 종료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내년도에 S&P 500 지수를 5천으로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이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7% 정도의 S&P 500 지수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네. 와, 제프리스가 5천을 봤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5천 포인트? 어제도 골드만삭스 5,100 제시했잖아요. 네. 네. 5천 넘어갈 것 같다. 예. 제시하는 거는 그쪽에서 이제 분석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니까 대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600을 제시했고 안 좋은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천 포인트를 과연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변수들의 어떤 영향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긴축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채권 매입 규모를 월 150억 달러보다는 조금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록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풍부해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흐르는 분위기가 테이퍼링을 좀 빨리 좀 끝내놓고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자기네들이 조금 어떤 스탠스를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자. 여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상을 만약에 테이퍼링을 빨리 종료해 놓으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뭐 인플레이션이 좀 상당 기간 좀 우려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더 높게 수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들이 여유 있는 스탠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거라고 했는데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에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시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지금 한 3, 4월에 지금 한 3, 4월 안에는 지금 끝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뭐 바로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현재 경제 상태에서요. 지금 뭐 지금 코로나 확산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증시에 좀 충격이 있을까요? 속도 빨라지면 테이퍼링. 당연히 어느 정도의 충격은 감수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밸류에이션도 높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또 하락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테이퍼링이 빨리 종료 안 하고 금리 인상도 천천히 하고 그렇더라도 네. 저는 계속적으로 지수는 갈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또 쉬어감이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조정까지도 보세요? 그럼 깊게 한번 빠졌다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럼 증시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랠리가 미국 시장 랠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로 끝나고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의 올해와 좀 비슷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올해 연초에 고점 찍고 다시 좀 흐르다가 그 이후에 한 5월인가 6월에 3,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갔잖아요. 네. 그런 흐름과 저는 좀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고 상고하죠. 저는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플레가 어느 정도이냐 요거에 따라서 어떤 긴축의 시계가 더 빨라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늦춰질 것인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유가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님께서 어제 예상해 주셨던 비축류 방출이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네. 바로 현실화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예. 뭐 그거는 제가 뭐 예측을 한 건 아니고 네. 저도 이렇게 뭐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여러 자료를 저도 이제 취합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뭐 유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치 상태가 계속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유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봤자 박스권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뭐 상단은 85달러고 지금 하단은 얼마 전에 그 하단이 70달러 후반이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 없을 거라는 시각은 계속해서 견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고 싶은데 테슬라가 꺾일 때 쉽게는 안 꺾입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네. 테슬라가. 예. 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는 정고점 부근이나 정고점 넘어가더라도 매도, 정고점 근처에 가도 매도. 원래 정고점을 넘어가면 일정 부분 한 50%는 자기가 가진 주식의 50%는 매도하는 게 원래 정석이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는 매도하시고 대신 뭐 빠질 때 매도하는 건 아니고 지금 조금씩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 좀 줄여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상승에 대한 룸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신 거죠. 하락해서 매도하자는 게 아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오토데스크가 보니까 주가가 또 폭락을 했어요. 네, 요즘 뭐 전망치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지금 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토데스크도 이제 뭐 어도비나 그다음에 세일스포스닷컴처럼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인데 좋게 보셨잖아요. 네, 저는 좋게 봤는데 조금 뭐 어떻게 뭐 지금 전망치도 안 좋아지고 지금 뭐 클라우드 시장이 좀 앞으로 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 좀 그런 매도 리포트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예, 저기 지금 현재 오토데스크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특별히 목표 주가를 하향하지는 않았는데 어제 베어드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한 상당 부분 한 70달러 정도를 하향했어가지고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조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지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고점 부근에서 또 다시 한번 더블탑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표는 기술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저거는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전략 체킹을 해주고 계시고, 와, 애플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찔끔찔끔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LG노텍을 보시면은 목표가 4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국내 주식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계속 추세 낼 거라고 보세요? 애플 주식? 애플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다른 주식들 다 올랐을 때 못 오르고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S&P 500 지수를 보면은 약간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결국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뭐 1% 미만 정도의 상승으로 지수를 이끌었고 나머지 하락 종목들이 또 월등히 많았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졌다가 되돌아서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오늘 장이 이제 미국 시장 휴장이고 금요일 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다른 종목들이 다 퍼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역시 미국 시장 계속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보고 좀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은 12월 FOMC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앞두고서 선반영되면서 돌아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연말까지 좀 강하고 내년 초까지나 좀 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딱 잡혀 있으시네요. 그렇죠. 분기점은 12월 FOMC가 될 것이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움츠리는 시세가 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별의 퍼포먼스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일단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루 쉬게 되고요. 그 다음날도 조기 폐장이 되기 때문에 재료가 특별히 뉴욕 증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 충분히 우리 증시에서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통위의 허들을 오늘 넘어야 되잖아요.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오늘 금통위의 포인트는 뭡니까? 뭐 향후에 이제 내년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뭐 매파적인 색깔을 드러내면은 또다시 채권 시장에는 뭐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이고 지금 오늘 금리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공격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적으면은 1.5. 그다음에 많으면은 1.75. 그러면 내년 1.75까지 가려면 세 차례 금리 인상인데 저는 1.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봤자 1.5에서 1.75입니다. 2번 올리는 내년에 3번 올리느냐인데 만약에 그런데 4번까지 올려서 2%까지 가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충격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번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거의 한 번씩 매번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이제 불가능하다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네,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 번에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0.5%포인트까지 확 올려버릴 가능성이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충격이 너무 심한. 왜냐하면 시장에서 대비할 그런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금통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통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게 뭐 언제입니까? 2000년 초반이나 뭐 90년도 말이나 뭐 이때는 그냥 쇼크를 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많이 좀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오늘 장 준비해 볼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통위에서 오늘 10시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릴 것 같고요. 1%대 시대에 진입이 됐고 중요한 거는 내년이 관건인데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체크가 되고 있고 간밤에 의사록에서도 우리도 긴축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위험 요인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불어났는데 오늘도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전략 조심스럽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